반갑습니다. 공매화제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것과 공포 후 9개월 후에 그리고 1년 후에 시행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하시고 많은 분들이 문의가 있었어요. 표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공포 즉시 시행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주말 체험 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 제한. 주된 내용은 읽어드린 제목에 다 들어있죠.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취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제외된다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절대농지라고 불렀어요. 절대농지에 해당되는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도 농지의 합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취증이 발급됐었는데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들이 주말 체험 영농 목적 농지 취득을 제한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8월 17일부터 즉시 시행하는 거죠. 공매나 경매로 낙찰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받는다 해도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취증은 발급받을 수 없으니까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농지 원부를 만들어서 정식적으로 농업인의 자격으로 받으셔야 되겠죠. 기존에는 한 세대에 속한 세대원 전체가 전국의 가지의 합이 10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취증이 발급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농업진흥지역만에서는 불가하다. 그 다음에 해산 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 취득 제한은 이렇게 신설이 되었어. 이 법의 취지는 그동안에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었는데 부동산업 등 목적의 사업 영위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 3회 이상 미이행에 그래서 해산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이런 법인들은 추가 취득 제한한다.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신설되었습니다.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했거나 또는 농업법인이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농지를 처분하라고 명령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이 상향됐습니다. 원상회복명령과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자에게 기존에는 토지가액의 20%였는데요. 아주 명쾌하게 기준을 정했어요.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금액 중 더 높은 금액에 25%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의 불법 취득과 중개, 광고행위, 금지 이렇게 신설이 되었어요. 기존에는 농지를 불법 취득할 수 있도록 중개하거나 광고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가 없었는데 이번에 법적인 제재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반 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법 위반 행위 벌칙이 상향됐습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기존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었는데 지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기존에는 5천만 원이 상향이었는데 이번에는 공시지가로 5억이다. 그러면 그 금액만큼 벌금이 떨어진다는 거죠. 무섭습니다. 불법으로 위탁 경영하거나 임대차를 주는 경우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이번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2배 상향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지법 위반을 하는 경우에 벌금이 상당합니다. 거의 농지를 빼앗긴다고 봐야 되겠죠. 공포 후 9개월 후에 시행, 내년 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농취증 자격증명 심사 강화라고 표현을 했어요. 내용을 보면 의무 기재사항이 이전에는 면적과 노동력, 농업기계 등 확보 방안, 소유 농지 이용 실태 이 정도만 있었는데 개정판에는 직업과 영농 경력, 그 다음에 영농거리 이런 것까지도 의무로 기재하라는 내용이고요. 이전에는 없었는데 증명서류를 제출 의무화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공유취득, 소유자별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표시해서 의무화하라. 이렇게 또 되어 있고요. 주말 체험 취득인 경우에 농지 취득 시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증명 서류를 제출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취증을 발급받아서 농지를 취득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2022년 5월 18일 그 전에 하시는 게 훨씬 더 간편하고 편리하시겠죠. 지금과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제한 이렇게 신설이 되었어. 의무 기재사항 미기재 또는 증명서류 미제출 시 또한 일필지 공유 취득하려는 자가 최대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수 초과 시 해산 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인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정례화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 1회 이상 지자체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의무화해서 조사하겠다. 공무원들이 이것들을 다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유휴 농지를 조사하겠다. 매년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유휴 농지나 농지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농지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상속인, 이농인, 소유농지, 농업경영 미이용 시 농지 처분 근거를 명확화하겠다. 상속이나 이농에 따라서 농지를 소유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농업경영에 미이용할 때 처분을 의무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대규모 농지인 경우에 전용심사의 전문성, 객관성 강화를 위해서 농식품부의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심의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공포 후 1년 후 시행.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입니다.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지자체 담당자 단독 농지 취득 심사 체계 보완을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투기 우려 지역 등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 시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지 이용 정보 신고사항, 농지의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약이 체결, 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농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구 읍면장에 농지 내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다 신고하라고 하는 거죠. 과태료 또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거짓과 부정 신청하는 경우 농지 내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농지 내장 변경을 미신청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지금 즉시 시행되고 있는 것들과 내년 5월 18일에 시행되는 것과 내년 8월 18일에 시행되는 것들 꼭 확인하셔서 그때그때 맞춰서 농취증을 취득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는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라는 걸 꼭 인지하고 공매에 입찰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원비드에서도 농지의 경우에는 이러한 농지법 개정에 대한 내용들이 올라오죠. 농업진흥구역이 어디에 표시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에 농업진흥구역이라고 표시가 되죠. 샘플을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매아재입니다.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을 순차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다가오는 5월 18일 날 시행되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제게 힘이 됩니다.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농지는 농지법에 의해서 제한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스스로 농사를 짓는 자경농들이 농지를 사고 팔도록 이렇게 묶어두었죠.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세대원 모두의 합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비농업인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었죠. 사실 이렇게 예외를 허용한 기본 바탕에는 농지의 원활한 유통을 돕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농업인들이 사정이 어려워져서 농지를 처분할 때 농지도 결국 재산이니까
농업인들끼리만 사고 파는 시장에서는 처분이 쉽지 않았었고, 그래서 비농업인도 농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서 그 당시에 붐이었던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털어주었고요. 농업인들에게는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루트를 확보해 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비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을 이용해서 투기가 만연했고, 그것들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또 다시 농지법을 강화하는 쪽으로 추세가 바뀐 거죠. 그리고 작년에 농지법을 개정했고, 농지법이 개정되자마자 바로 시행된 내용들도 있지만 이번 5월 18일 시행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즉각 시행된 내용들은 지난번 영상에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번 5월 18일 시행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비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었던 길, 그러니까 주말체험 목적의 농지 취득, 개정된 농지법 하에서도 가능합니다. 세대원 모두가 전국에 가지고 있는 농지의 합이 1000제곱미터 미만일 때까지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모든 농지를 취득 가능했었는데, 그런데 5월 18일 개정된 시행안에서는 농업진흥지역 내에 있는 농지는 취득이 제한이 되는 겁니다. 농업진흥지역이란 말은 예전에는 절대농지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어요. 법률상 개정된 내용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농업진흥지역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법령상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라는 표현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뉘고, 비농업인이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곳에서 제외된다, 이런 뜻입니다. 비농업인도 모든 농지를 다 취득할 수 있었는데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농지 처분 의무를 좀 강화했어요. 농지법 제11조 농지 처분 명령,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한 경우에는 농지 처분 명령이 내려지고,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농업법인인 경우에는 농지 처분 명령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죠. 실질적으로는 기획부동산을 했던 영농법인들이 굉장히 많았죠. 농지를 취득하신 분들 중에서 경작을 하지 않고 농지를 놀리게 되면 농지 처분 명령이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본인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했을 때 약속했던 방법대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이행강제금 상향 조항이 있습니다. 농지법 제11조 농지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요. 원상 회복 명령을 미이행하는 자에게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신설을 했고요.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금액의 25%까지 상향이 됐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놓치지 않고 잘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지법 제8조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을 받아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는 방법은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는 방법과 하나는 농업경영계획서를 미첨부하는 방법으로 발급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영농여건 분리농지 인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지 않고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한계 농지로 분류가 된 다음에 농지 개발을 통해서 개발된 토지를 분양할 때 분양받은 자는 또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지 않고 농취증 발급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5월 18일 시행되는 개정된 농지법에 따르면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라는 걸 신설해서 작성해야 되는 상황이 되죠. 5월 18일이 되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 농업경영계획서 첨부, 농업경영계획서 미첨부,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 첨부, 이렇게 바뀌겠네요. 이해되셨죠?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를 신설해서 작성해야 된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바뀐 거죠. 그 다음 상속이나 이농에 따라서 농지를 소유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거를 명확하게 했어요. 농지법 제10조 제1항 4의 2, 4의 3 내용에 적혀 있죠. 농지를 놀리면 처분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농업 경영계획서 양식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현재 농업 경영계획서에는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 노동력을 농업 기계를 어떻게 확보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명시되도록 되어 있는데 5월 18일 이후에는 양식을 바꿔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의 직업, 그 다음에 영농 경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영농 거리, 취득자의 주거지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이런 사항들이 추가되니까 그냥 주말에 뭐 한두 번 내려가서 농사를 짓겠다 뭐 이런 표현으로는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하기가 어려운 거죠. 거리가 있는데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낸다면 반려될 수 있는 여지가 높은 거죠. 그런데 이제 호두나무나 뭐 이런 나무를 심는다 그러면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영농거리가 좀 멀어도 농업 경영계획서가 신빙성이 있게 되는 거고요. 뭐 논농사를 짓는다든가 밭농사를 짓는다는 경우에는 영농거리가 너무 먼 경우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취득하는 농지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너무 먼 경우에는 어떤 농사를 짓는 건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다 심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분을 가졌을 경우에 지분의 비율 및 위치 표시를 의무화했죠. 이거 좀 심각하게 들으셔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공유자가 농사 짓고 있으면 지분을 취득한 자가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좀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위치 표시를 의무화한 것 같아요. 말뚝이나 끈 같은 걸로 각자의 소유를 표시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물리적으로 분할해서 표시하라는 얘기인데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렇지만 의무화가 됐으니까 어쨌든 표시는 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농취증 발급을 신청하면 2일 이내에 답변을 주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좀 심사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민원 처리 기간이 14일로 늘어납니다. 경매 같은 경우에는 낙찰된 뒤에 농취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하니까 여유를 가지고 농취증 발급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과태료가 있습니다.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돼 있는 거죠.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을 할 때 거짓 서류를 제출한다, 거짓된 내용을 제출한다는 의미가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그런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자체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농지는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는 한 필지에 농지 공유자를 최대 7인까지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영농법인들이 막 농지를 막 잘게 나눠서 공유지분을 취득하도록 해가지고 거기서 얻어지는 과실은 공유자들에게 나눠주겠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 업을 하는 농업법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앞으로 다 제한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농지를 상속으로 받는 분들은 사실 농취증이 필요 없었거든요. 그래서 상속으로 받는 경우는 여전히 농취증이 없이 취득이 가능하긴 한데 농업 경영에 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가 8년 이상 작용을 함으로 인해서 갖게 됐던 양도세 감면 혜택 이것도 상속을 받은 뒤로 5년 동안만 자격이 유지되니까 혜택을 받으려면 5년 안에 처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주로 농지를 상속으로 받은 상속인들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을 거는 거죠. 농업인에게로 농지가 돌아가게 만들려는 취지인 거죠. 지금까지 5월 18일 시행되는 내용들만 간추려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비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는 유지되되 모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제외된다.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농지 처분 의무 기간 없이 농지 처분 명령이 발동된다. 비정상적인 금지된 부동산 업을 하는 농업법인들에게 농지를 처분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처분 명령이 떨어졌는데 처분하지 않으면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금액에서 더 높은 금액에서 25%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심사가 강화돼서 이틀 이내에 처리되던 게 14일까지 심사를 한다. 그 다음에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라는 걸 작성해야 된다. 상속인과 이농인이 소유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 처분을 해야 된다. 근거를 명확히 했다. 농업 경영 계획서의 양식을 변경한다. 직업과 영농 경력을 적도록 하고 영농 거리, 주거지에서 몇 킬로 이내의 농지다, 뭐 이런 내용들을 적도록 한 거죠. 어떤 농작물을 경작하느냐에 따라서 거리에 대한 부분들을 심사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할 때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겠다. 한 필지 농지는 최대 7명만 공유할 수 있다. 공유된 농지를 물리적으로 분할해서 표시해라. 말뚝이나 노건 같은 것들로 표시해서 공유자들이 각자 점유하는 농지를 표시하고 공유자들이 정말 농사를 짓는지 확인하겠다. 상속받은 농지는 농지증 없이 취득할 수 있는데 농업 경영에 이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 처분 의무, 그 다음에 부모 세대에서 8년 동안 자경을 해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된 뒤로 5년 이내에 처분해야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립니다. 네이버에서 공매화재 아카데미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은 자료들을 많이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공매화재 아카데미 카페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매화재입니다. 오늘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농지법에 대한 세 번째 영상을 제작합니다. 농지법이 작년 8월 17일 날 개정이 되면서 즉시 시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2편을 찍었고요. 이제 마지막 1년이 경과한 2022년 8월 시행되는 농지법 개정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화면에 농지법 부칙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 나오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게 2021년 8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즉시 시행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1번이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5월 시행되는 부분들을 지난번 영상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칙 1조 2호에 나오는 8조 3항, 44조, 45조 등등 이하 빨간 글씨로 써놓은 이 법조항들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8월 시행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죠. 벌써 9월이니까. 자, 그러면 바뀐 조항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 제8조 3항입니다. 시구읍 면의 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얘기는 농지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졌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 내용이 이후에 설명이 나옵니다. 농지법 8조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이미 5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었죠. 이 부분을 굳이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과 같이 소개하는 이유는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 도대체 며칠 동안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심사하는지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조항을 설명드립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구읍 면회장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4일, 제3항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 발급 신청이 들어오면 기본이 7일 이내에 발급해야 되고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4일 이내에,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한번
찍어서 설명드렸죠.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네요. 한계농지, 그 다음에 영농여건 분리농지, 그리고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발급 신청을 할 때 농업경영계획서 대신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4일 이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농지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경우에는 무려 기본의 2배인 14일까지 심사를 하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한다는 거죠. 굉장히 까다로워진 부분이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농지위원회의 내용과 심의 대상이 되는 농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농지 취득을 하려는 때 농지위원회의 심사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농지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10조 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라. 그러니까 14일간 심사를 받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취득 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 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 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 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본인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 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 자치구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7일 이내면 가능한데 그 외에 더 멀리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신청한다면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14일간의 심의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군 자치구 아니면 연접한 시군 자치구 정도만 예전처럼 7일 이내에 심사를 통해서 농지증을 받을 수 있고 그거보다 훨씬 더 멀리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면 농지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14일간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공유지분 농지도 취득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특히나 3인 이상이 공유로 되는 경우는 농지위원회 심사 대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농업법인이 농지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5번 출입국 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이제 외국인도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된다. 6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 특히나 조선족, 또 뭐 고려인이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외국 국적 동포들이죠. 그분들도 국내에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된다. 그 다음 그 밖에 농업 경영 능력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서 시군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이건 조례로 정하는 자니까 각 시군 조례에 따라서 정해지겠죠. 이렇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신청을 했을 때 심사가 더 강화되는 내용들을 지금 살펴봤습니다. 경매, 공매를 하려고 하는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2번이, 3번이 가장 문제이죠. 본인이 소재한 시군 자치구, 그 다음에 연접한 시군 자치구에 있는 농지는 기존처럼 7일 이내, 그 외에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되고 2배인 14일간의 심사기간이 필요하다.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법률을 보면 농지법 제44조,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농지위원회가 설치된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농지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 구, 읍면에 각각 농지위원회를 둔다. 다만 해당 지역 내의 농지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이거나 농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정구역 안에 번역별로 설치할 수 있다. 농지법 제45조 농지위원회의 구성. 농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농지위원회의 위원은 단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해당 지역에서 농업 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농업 및 농지정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사람들로 농지위원회가 구성된다는 거죠. 사망, 농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4항,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5항, 위원회의 임기, 선임, 해임 등 농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법 46조도 이제 새롭게 시작됩니다. 농지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적고 있죠.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호 제8조 제3항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증명 심사에 관한 사항, 제34조 1항에 따른 농지 전용 허가를 받는 농지의 목적 사업 추진 상황에 관한 확인, 제54조 1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그 밖의 농지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농지위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심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재지, 연접한 소재지 외의 농지를 취득할 때, 3인 이상 공유 지분을 취득할 때, 그게 8조 3항에 해당된다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농지법 제49조, 농지대장, 이전의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뀌면서 작성과 비치를 이제 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1항, 시구 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시구 읍면의 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의 모든 지역에 다 농지대장을 작성해서 갖추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거죠. 1항에 따른 농지대장에는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임대차 정보, 농업진흥지역 여부 등을 포함한다. 3항, 시구 읍면의 장은 1항에 따른 농지대장을 작성, 정리하거나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보고의 의무를 줄 수도 있고요. 농지 소유자에게. 아니면 공무원이 조사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도 있죠. 4항. 시구 읍면의 장은 농지대장의 내용의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해야 한다. 그 다음에 5항. 제1항의 농지대장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 처리 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대장 파일은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으로 본다. 하드카피로만 아니라 전산 매체로도 농지대장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6항. 농지대장의 서식, 작성, 관리와 전산정보 처리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세세한 부분들은 다시 또 나온다는 거죠. 농지법 제49조의 2가 또 개정돼서 시행합니다.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구 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변경 사유가 발생해도 반드시 신청하라는 거죠. 농지의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약이 체결, 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농지의 임대차 계약은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만 60세 이상이 되었거나 병역법에 의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군대를 가거나 그런 경우 또는 8년 이상 작용을 했는데 이제 농사를 그만두게 되신 분들이 기준 면적 이상 초과해서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은 농지를 임대차 계약을 해서 농사를 짓게 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변경되거나 하면 다 변경을 신청해야 된다는 거죠. 제2조, 제1호 남목에 따른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밖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에 농지법 제50조, 농지대장을 만들었으면 이제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항, 시구 읍면의 장은 농지대장의 열람 신청 또는 등본 교부 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2항, 시구 읍면의 장은 작용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용증명을 발급해야 합니다. 작용이라는 거를 왜 증명해야 되냐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보면 제촌작용 8년 하면 양도세를 100% 면세해주고 있죠. 그것 때문에 8년 작용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농지법 50조 2항에 따라서 자경 증명을 발급 신청하면 발급도 된다는 거죠. 제촌 자경은 제촌,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촌이란 말은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 자치구, 그 다음에 연접지 시군 자치구. 그게 제촌입니다. 있을 제자에 농촌 촌자죠. 농지가 소재하는 곳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경, 스스로 농사 짓는 거죠. 그걸 8년간 하면 그 농지는 양도세 100% 면세가 된다는 내용이 조세특례 제한법에 나오죠. 그때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농지법 제54조의 제2, 제1항 농지정보의 관리 및 운영 농림축산식품장관과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농지 관련 정책 수립, 농지대장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산자료,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우리하고 크게 관련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농지법 제56조 수수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래서 농지증 발급받을 때 수수료 내야 되는데요. 시행령 한번 들어가 봤더니 500원부터 2만 원까지 각각 다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시행령 찾아서 확인해 보시면 수수료를 얼마나 내야 되는지 확인이 되십니다. 농지법 제64조 1항 2호와 제2항 과태료죠. 좀 전에는 수수료고 이번에는 과태료입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조 2항에 따른 증명서류 제출을 거짓 또는 부정으로 한 자. 그 다음에 49조의 2에 따른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농지 이용 정보 등 변경 신청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거짓으로 했거나 그런 경우에 과태료 500만 원이 붙는다는 거죠. 또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거죠. 그래서 농지를 갖고 있으면 5월 달에 시행령 처분 명령도 받게 되고요. 이행 강제금도 부과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하거나 이러면 또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아예 신청을 안 하면 또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되고 이렇게 해서 관리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되는 거죠. 농지를 취득하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다가서는 거죠. 왜냐하면 소재지와 멀리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면 아예 농지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이렇게 바꿔버렸으니까 이제 정말 농지 취득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